오늘은 뇌혈관 조영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 조영술 권유를 받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실 텐데 AI에게 뇌혈관 조영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내용을 답하는지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같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내용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앞선 검사, 비침습적인 검사 후에 당연히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로 하는 경우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혈관 보는 검사인 MRA, CTA를 하고 나서 뇌혈관 조영술을 권유받으시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고요. 선별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권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고령 환자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써 있고 다만 조건을 조금 달았죠. 근데 조건에서 보면 심장 기능 언급을 했는데 사실 심장 기능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신장 기능, 이것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조영제 사용과 관련된 것이고요. 수속받는 분들은 이미 환자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영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수속 일정에 맞춰서 뇌혈관 조영술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방법이 조금 필요하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들어와서 고령 환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조영제 사용량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것이 좋고, 사실 뇌혈관 자체의 구조보다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봉의 구조가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 변화가 사실 검사에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술이 어려워지고 시술 시간이 아무래도 길어지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죠. 다만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이런 혈관 구조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검사를 권유하기는 하니 이를 감안해서 시술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될 내용이고 우선 상담이 필요하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멘트는 이제 답변은 조금 이상한 말일 수는 있어요. 항응고제 내지는 항혈소판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 뇌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약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약을 중단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주로 이제 대퇴동맥에 천자를 하게 되는데 대퇴동맥 천자 부위 지혈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특정한 약, 메포민을 먹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뇌혈관 조영술의 특징은 아니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모든 검사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참고로 CT를 쓸 때 쓰는 조영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항응고제, 이 약을 중단할 필요는 없고요. 메포민은 오히려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생길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안전하게 시행하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보통 뇌혈관 조영술을 할 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에 대한 대처까지 염두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하는 기전을 생각하면 혈관 안에서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실제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혈관이 조금 손상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후유증으로 연결되고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회복하는 능력 다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손상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혈관의 손상이 심해지면서 혈관이 극단적인 경우에 막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대부분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부분의 경우 그에 대한 대처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위험성 있긴 하지만 감안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앞으로 시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뇌혈관 조영술을 권유받으셨다면
위험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검사 받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보고 나서 오히려 이거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할 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럼 이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조영제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이미 검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은 아실 거예요. 몸이 화끈하게 달아오른 느낌이라거나 어지럽거나 이런 이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혈관 안쪽으로 조영제가 지나가면서 있을 수 있는 느낌이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들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때 움직이거나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 혈관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셔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정말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손을 움직인다거나 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좋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오히려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통증이나 멍 이것보다는 박동이 느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술했던 부위를 만져봤을 때 심장 박동과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그 부분은 혈관 손상이 예상이 되고 그 부분은 초음파로 직접 확인을 하거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박동성이 느껴지는 종괴라고 얘기하는데 박동성이 느껴진다. 그거는 병원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답변은 AI에게 물어본 답변들이었고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거냐는 이제 본인의 몫인데 사실 이것만 듣고 결정을 하실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치료 잘 받으시고 저희 순천향 서울병원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손도손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